욕심도 많고 좌절감도 느끼고 국정의 위기이고 국가적인 위기이면서 국민들 걱정이 너무 커서 이를 안심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저의 좀 촛불 민심을 잘 수용해서 전화위복의 계기를 꼭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의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대통령이 탁 던져놓고 가면은 국회에서 총리 추천하라고도 못하지 않냐. 이거 아니? 그 덫에 늪에 이미 빠졌다. 그 얘기 했죠. 김병준 내정자가 싫다면 국회가 정해달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일종의 카드를 하나 던졌습니다. 네. 어떤 카드입니까? 국회에 공을 완전히 예. 넘기셨죠. 사실 영수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지만 야당 대표들이 받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전격적으로 국회를 방문하는 카드를 꺼내들은 거고요.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야 국회가 협의해갖고서는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다라고 한다라면 결국은 그 사회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 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 국회의장을 전격적으로 방문해서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철회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물론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갖고 있는 역량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를 실질적으로 국회가 인준해야만 총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주면 그 총리를 가지고 내각을 총괄할 수 있는 역할을 맡기겠다라고 공을 국회에 던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그래도 김병준 총리 그 내정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철회 카드다 하는데 6일 만에 이게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철회입니까? 아직도 그냥 놔둔 것 같은 김병준 총리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한 거죠. 그 카드를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은 갖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습니까?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총리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면 김병준 지금 내정자를 총리로 임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예. 카드인데 예. 사실상 그러나 오늘 봤을 때는 하여튼 국회에서 합의해서 총리로 추천하면 자기가 임명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전 정확하다고 보여지는데, 예. 근데 저는 저 정도 얘기할 거면은 한 예. 10분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아니 전화로 예. 추미애 대표한테 얘기한다. 예. 박지원 대표한테 얘기하지. 그 국회에 찾아가서요. 저 정세균 의장은 국회의장이고 안 만난다 그럴 수도 없을 겁니다. 해외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만날 수밖에 없는 정세균 의장 붙들고서 한 13분 얘기하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죠. 예. 그리고 또 그 앞에 국회의원들이 또 하야하라, 사퇴하라까지 피켓 시위까지 네. 하고요. 왜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대통령의 소통법이 예. 아직도 이 국민들에게 또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여튼 간에 이 총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김병준 총리 내정자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의 철회 카드라고 보이는 게 맞죠. 그래서 예. 이제 국회에서 총리를 어떻게 합의 추대하느냐. 예. 합의하느냐 이 문제가 이제 관건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김병준 내정자는 버리는 카드일까요? 남겨둔 카드일까요?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김병준 내정자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중요한 것은 누가 되느냐의 문제보다 어떻게 하든지 여야청이 지금 합의를 해서 이 국정난국을 빨리 타개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수락하기 전에 며칠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제일 좋은 방법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이다. 근데 제가 왜 수락을 했느냐? 그때 이야기 드렸죠. 합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존재가 단 며칠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합의가 되오면은 제주인은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하여튼 국회가 되든 아니면 여야가 되든 빨리 합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시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안 하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100% 하시고 싶다는 얘기고요. 그렇습니까? 그게 내 욕심 때문이 아니라 예.
진짜 불안한 국가 운영에 대해서 하나의 미랄이라도 되고 싶다는 심정, 저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마음 10분 이해합니다. 예. 이걸 만약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아마 여야와 함께 청와대가 굉장히 기싸움을 벌이고 싸우는 장면들이 연출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 오히려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박근혜 정부의 사람이라기보다는 누가 뭐래도 노무현 정부의 사람이고 야당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런 카드를 청와대와 여당이 가져와서 사실상 국정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걸 포기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권으로 임명을 했다는 부분 때문에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예. 여기서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과정상의 문제를 삼아서 만약에 빼는 카드로 쓴다라면은 하루빨리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새로운 카드들을 내야만 하는 야당의 부담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런 부담감을 줬다라는 면에서는 저는 나중에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마음에 대해서는 역사가 좀 재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누구냐? 국회가 합의한다면 누가 나올까? 벌써부터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손학규 전 대표, 김종인 전 대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오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고 김종인 전 대표는 좀 신중합니다. 글쎄 당이 판단할 일이다 했고 박지원 지금 비대위원장한테는 제의가 왔다 그래요. 그런데 안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새로운 총리 후보자가 이제 누가 될지는 상당히 복잡한 셈법 속에서 이 중에는 없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정모 대표는 예. 안 한다 그랬고요. 예. 저는 그 새로운 만약에 지금 여야 합의하에 특히 이제 총리에 대한 부분은 야권이 키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어떻게 합의하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너무 그동안에 얽혀있던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하마핑에 오르는 사람들은 뭐 여야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 뭐 이러한 케이스로 이제 하마핑에 오는데 네. 제 생각에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람 또 물론 정부 경험이 있어야겠죠. 정치 경험보다도 예. 정부 경험이 있으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이러한 좀 새로운 카드가 나와야만 이 문제가 좀 국민들이 예. 그 문제를 수용할 수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예.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사퇴하라는 얘기가 강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속보 보니까요. 차은택 씨가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됐는데 심야 조사는 안 할 걸로 전해졌었는데 지금 속보 보면은 차은택 씨만 동의를 하면 심야 조사도 진행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심야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는 추후에 좀 지켜보고 다시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차기 총리, 국회가 어떻게 협의를 해서 뽑아야 될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로 와서 13분간의 짧은 회담이었지만 국회가 합의해라 이런 카드를 던지고 나서 여야가 오늘 하루 종일 시끌벅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오늘 여야 반응도 엇갈렸는데요.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를 찾아서 한 제안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대통령으로서는 야당의 요구 사항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전국 정상화를 위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어려운 결정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탁 던져놓고 가면은 총리 누구 추천하지? 이걸로 넘어가잖아요. 나중에 합의하면 저 봐라. 국회에서 총리 추천하라고도 못하지 않냐. 이거 아니? 우리는 그 덫에 늪에 이미 빠졌다. 내가 추천하면 민주당에서 들어줘요? 새누리당에서 들어줘요? 지금 딱 그 꼴 아니에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시간 보는 거야. 그래서 과거처럼 국회 너희들은 하라기도 못하는 놈들 아니냐. 이걸로 바가지 쓰는 거 아니에요. 이 답답한 친구들은 자기 추천해달라고 문자나 보내는 에이. 야당 반응 보니까 썩 기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정치적 셈법으로 따지면 굉장히 복잡할 텐데요. 지금은 정치적 셈법은 내려놓고 일단은 국가를 위한 이 불안정한 상황을 어떻게든 안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는 노력은 또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좀 같이 공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일단 대통령이 오늘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야당이 추후에 어떤 반응 또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개건 교수, 유용화 YTN 개건 해설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